당신이 어렸을 때 만들어진 가치관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당신의 모든 행동을 지배한다. 가치관이 인생을 결정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실 뒤에서 춤 연습을 하던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그다지 춤을 잘 추지 못했다. 어렸던 나는 그걸 보며 속으로 내심 비웃곤 했었다. 나는 매우 염세적인 아이였기에 남을 인정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아마도 남을 인정하는 순간 내 머릿속을 지배하는 보잘것없는 방어 기제가 깨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교생이 수련회를 가게 되었다. 나는 그때 장기자랑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그 친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친구는 불과 2년 만에 모두의 박수를 받을 만큼 멋있는 무대를 만들어냈다. 단순히 공연의 훌륭함을 떠나서 그 장면은 내 마음에 치부를 들추고 날카롭게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그 친구가 땀을 흘린 2년이란 시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미래를 보지 않고 현재를 비웃었다. 단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근거로 삼았을 뿐이다. 나의 비웃음은 내가 멈춰 있을 때 세상도 같이 멈춰 있길 바라는 간절함이었을 뿐이다. 그 사건 이후로 내 머릿속에선 무언가가 바뀌었다. 떨어지는 낙엽에서도 긍정적인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작은 노력에도 감동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감동은 나를 바꾸고 비판은 나를 제자리에 멈춰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게 결정된 하루였다. 그 하루가 수십 년을 바꿨다. 어렸을 때 배운 가치관은 인생의 많은 것을 결정한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불행이란 것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조금씩 뻗어나온 가지의 일부일 뿐이다. 행운 또한 마찬가지다. 돈에 이자가 붙듯이 노력에도 이자가 붙는다. 당신이 10살 때 노력한 1년은 90년을 써먹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50살 때 노력한 1년은 50년의 기한밖에 남지 않는다. 따라서 어린 시절의 10년은 앞으로의 30년, 40년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가치 있다 말할 수 있다. 똑같은 원리로 당신이 어렸을 때 만들어진 가치관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당신의 모든 행동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수십 년간 당신 인생의 모든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좋은 가치관은 나침반이며 저울이고 세상을 읽는 눈이 된다. 가치관은 나침반이다. 당신은 어렸을 때 분명히 배웠을 것이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맞다. 당신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단순히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건 아니다. 거짓말은 당신의 인생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든다. 거짓말이 습관처럼 굳은 당신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새로운 가면을 써야 한다. 연인, 친구, 상사, 부모, 부하, 그저 스쳐 지나가는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전부 다 말이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비효율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매번 어떤 사람에게 했던 거짓말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야 할 사람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머릿속은 쓸데없는 연산을 위해 낭비되고 인생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꼬여버린다. 그 대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가 붙는다. 어딘가에서 둑이 무너지듯이 당신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는다. 내 친구 중 하나는 결혼 전 자신의 빚을 아내에게 숨겼다. 그의 결혼 생활은 재정 적자가 들통나지 않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정신적 압박감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잘못된 투자에 손대는 결과로 인도했다. 그는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은 시점이 불행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아마도 그 시작은 어렸을 때의 사소한 거짓말로부터였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 복잡함은 단순함을 이길 수 없다. 복잡한 디자인의 컵은 보기엔 예쁘지만 세척이 어렵고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복잡한 설계의 기계는 기능은 많을 수 있으나 고장이 잘 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인생을 단순하게 설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실은 평생에 걸쳐 천천히 수확된다. 단언컨대 일시적 거짓말로 이득을 얻은 것보다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가져온다.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아라. 당신은 남 탓을 해서는 안 된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는 절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떤 억울한 일이나 불행한 일조차도 당신의 인생을 도약시키는 더 큰 기회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바로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다. 자신을 뜯어먹는 친구를 만나면 사람 보는 눈을 배울 수 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상사를 만나면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세상 모든 현상들은 당신의 스승이 될 수 있다. 행운이 될지 불행이 될지는 당신이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나는 어렸을 적 학생 때 주식 투자를 하다가 크게 돈을 잃은 적이 있다. 어린 나에겐 꽤 큰 돈이었기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설쳤다. 그러다 불현듯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잃은 돈이 복구될 때까지 운동을 하기로 했다. 잠이 오지 않을 땐 일어나서 몸을 움직였다. 잃은 돈은 나의 건강을 위한 비용으로 치환되었고, 그렇게 손실이 복구되는 1년 동안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얻게 되었다. 상대방의 미숙함 속에서도 그 사람의 노력을 찾아내고 스쳐 지나가는 작은 배려에도 감동하며 자신을 변화시킬 방법을 찾아냈다. 누군가를 질투한다면 질투를 상승의 원동력으로 바꾸고 실패는 더 중요한 걸 얻기 위한 연료로 삼는다. 남 탓을 하지 않는 건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된다. 선한 길을 가야 한다. 당신은 선한 길을 가야 한다. 선한 길은 어떤 순간에는 손해보는 것 같다가도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보는 눈을 갖게 된다. 당신은 하나의 주식회사이자 가치 저장 수단이다. 회사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물질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고객들에게 신용을 얻기 위해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서라도 기업 가치, 사회적 평판을 쌓아간다. 그리고 이 회사의 물건을 사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준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에게 보여지는 당신의 선한 선택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다. 당신이라는 회사에 투자하면 손해보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 말이다. 당신의 내면적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곁으로 모인다. 어느새 당신 주변에는 내면이 꽉 차 있는 사람들로 채워진다.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다 보면 위기의 순간에 당신에게 투자해줄 새로운 투자자를 찾을 수 있다. 선함은 보험이며 투자다. 그리고 남들이 당신을 보는 믿음의 척도가 된다. 이 작은 가치관은 길게 뻗고 뻗어서 회사에서 당신의 평판, 사업할 때의 수많은 기회, 그리고 좋은 배우자가 당신을 선택할 근거가 된다. 어렸을 때 가치관을 바꾸는 건 쉽다. 하지만 나이를 먹음에 따라 가치관은 단단한 뿌리처럼 당신의 머릿속에 박혀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공부와 지식을 쌓은들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된다. 때문에 변화의 시작은 바로 머릿속부터, 가장 근원적인 부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걸 이루는 순간은 그것이 눈앞에서 실현되는 순간이 아니다. 머릿속으로 굳게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다. 돈이라는 상수와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다 거래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 거래가 아니라 우정이나 신뢰, 사랑 같은 감정도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거래의 일종이다. 단지 돈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에 계산하기가 힘들 뿐이다. 따라서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거래를 잘한다. 좋은 기업은 돈으로 신뢰를 사기도 하고 혹은 명예를 사기도 한다. 똑똑한 사람은 돈과 물질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 안다. 필요한 무언가를 교환하기 위한 중간역이란 걸 안다. 뭐가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아야 성공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저울이다. 우리가 쓰는 저울은 두 개가 있다. 눈에 보이는 돈과 마음속 가치관이다. 화폐가 타락하면 사회도 타락한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거래를 통해 부를 빼앗긴다. 역사적으로 이런 예는 무수히 많다. 대항해 시대 아프리카에선 유리구슬을 화폐로 사용했다. 유럽에선 유리구슬을 쉽게 구할 수 있었으므로 유리구슬을 가져다 주고 아프리카에 더 귀한 자원을 가져왔다. 잘못된 거래는 한쪽을 부유하게,
한쪽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사실 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별 다를 바는 없다. 단지 유리구슬보다 정도가 덜할 뿐이다. 저울의 계기판이 끊임없이 조작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저울을 조작하는 손을 보지 않는다. 오로지 계기판만 보며 소리를 지른다. 사람들은 집값이 오른다며 문제를 해결하라고 소리 지르지만 아무도 저울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는다. 돈은 직관적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이 가치관보단 돈이라는 저울에 휘둘린다. 저울의 한쪽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달면 반대편엔 약 80억 원 정도의 돈이 놓인다. 반면 가치관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모호하다. 하지만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 가치관이란 저울은 돈보다 훨씬 더 자주 쓰이며 하루에도 수천 번 작동하여 필연적인 목적지로 안내한다. 가치관이 잘 정립되어 있으면 아무리 돈이라는 저울이 고장나 있어도 잘 속지 않는다. 사회는 돈이라는 저울의 눈금을 속이고 가치관이라는 저울을 마비시킨다. 사람들은 세뇌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본인에게 손해보는 거래를 체결해 나간다. 사회의 가치관이 타락하면 사람들은 훨씬 즉흥적이고 쾌락적이게 된다. 미래에 대한 대비보단 현실의 즐거움과 만족을 쫓게 된다. 자신의 한 달 급여만큼의 돈을 한 방에 해외여행으로 탕진한 후 만족스러운 거래였다고 자위하기도 한다. 플라스틱 쪼가리와 천 쪼가리들이 가족을 만들고 자손을 만드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기도 한다. 자신이 고칠 수 있는 것, 바로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고칠 수 없는 것, 사회에 집중한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이 고장나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인지조차, 자신이 뭘 모르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사회가 이상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두 가지 저울이 올바르게 작동되어야 한다. 내가 가진 가치물과 남의 가치물이 내적 가치에 맞게 교환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남들을 위해 더 가치 있는 걸 만들어내려 노력하고 남을 이롭게 하려 한다. 하지만 저울이 고장난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힘들게 좋은 가치물을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당장 편한 방법, 남을 속이는 길을 선택한다. 원래 대부분의 사람은 거래 방법을 정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사기가 효율적이라면, 폭력이 효율적이라면 더 효율적인 걸 고른다. 돈이라는 저울이 고장나면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가치의 척도가 자꾸 어긋난다.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손해보는 거래를 자주 하게 된다. 물질적 부를 빼앗기고 가난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게 된다. 가치라는 저울이 고장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사회는 온갖 가짜와 허례허식이 넘쳐 흐르기 시작한다. 사회는 점차 더 쉽게 속일 수 있는 사회가 되므로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모든 분야에서 타락이 심화된다. 기업은 더 즉흥적인 것만 생산한다. 기자는 더 자극적인 기사만 생산한다. 방송은 더 쾌락적인 것만 생산한다. 정치인은 더 눈에 보이는 공약을 내거는 자만 당선된다. 따라서 사회가 회복되기 위해선 두 개의 저울이 회복되어야 한다. 돈이라는 저울은 상수다. 이것은 개인이 건드릴 수 없으므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저울은 우리 머릿속뿐이다. 머릿속 저울은 우리의 의지로 고칠 수 있다. 아무리 화폐라는 저울이 고장나 있어도 머릿속 저울이 제자리를 잡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생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사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돈과 개인의 가치관이라는 두 개의 저울이 먼저 올바르게 작동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내 머릿속에 있는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다. 세상이 흔들어대는 저울에 속지 않고 내 인생의 저울을 바로잡고 싶다면 꼬몽디 저자의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 책답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